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아름다운 20대 네덜란드 여성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고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네요. 의사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입을 어렵게 떼어 말을 건넵니다. 목전의 죽음을 앞둔 그녀. 그녀는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불과 3달 전 저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26의 나이에 인생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금전적인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마트와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금세 취직하는 모습이 부럽긴 했지만 저의 꿈이 조금 늦어질 뿐이라며 저 자신을 격려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구들과 비교해 조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졸업하는 해에 저는 신입생이 된 것이었지요. 기대했던 대로 너무도 즐겁고 신이 나는 대학 생활이었어요.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니만큼 하루하루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지요. 네덜란드에서는 취직하기 위해 직장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지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의 중심부에 약 7cm에 달하는 큰 암덩어리가 있다고 말이죠. 충격에 휩싸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큰 암덩어리가 제 몸 안에 있었다면 이미 제가 고통스러웠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보다 늦게 발견이 된다고 말하더군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저 또한 정말 살고 싶다는 염원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지 않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 암의 위치가 간의 중심부에 있어서 간 이식 수술이 불가능하거니와 부분적으로 시술하는 간절제 같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막 졸업했고 이제 꿈을 펼치며 신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늘은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상황이 모두 지나가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 나니 갑자기 제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하루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것일까? 나는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니 그제서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제 남동생과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미 세상을 뜨셨거든요. 혼자 남겨질 동생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동생에게 저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동생은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아온 누나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남자친구인 한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한스는 갑작스러운 제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사실인지 물어보았어요. 저 역시 이 상황이 농담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한스가 말했습니다. 혹시 통증은 어때? 저는 통증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통증에 대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 가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에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멋진 곳에도 가보자. 갑자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늘 동경해왔던 한국. 그래 이번 기회에 가보자 결심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생 또한 저의 여행을 반겨주었습니다.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저와 한스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한국 여행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저와 한스는 한국의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가와 클럽 등 문화 공간이 많은 홍대 근처의 저렴한 호텔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만 빼고요. 간간이 오는 진통은 다행히 진통제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기간 동안에는 많이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한국은 신나는 곳이었습니다. 홍대의 밤은 화려했고 늦은 시간까지 버스킹 공연과 댄스 경연도 있었습니다. 치안도 좋았습니다. 소매치기나 강도 걱정 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여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한스와 저는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었던 닭꼬치, 떡볶이, 편의점, 라면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즉석 사진도 찍었지요. 아프지 않았다면 한국 여행을 오진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아픈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의 고궁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궁을 둘러보기 전 한스와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대여하여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스는 왕의 옷을 입었고 저는 빨간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대여점의 직원은 저희 둘이 신혼부부 같다며 저의 머리에 예쁜 머리 장식을 얹어주고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한스의 머리도 멋지게 만들어주었어요. 화려하고도 고운 색깔의 한복을 입고 나온 저희는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거닐던 길을 걸어보고 정원도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은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고궁은 생전 처음 보는 멋들어진 건물이었어요. 저희는 한복을 입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오른쪽 배에 통증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구토가 나왔어요. 제가 주저앉아 구토를 하자 한스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누군가 한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스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요. 곧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의 응급실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한국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해서 우리는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한스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간암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진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간암이시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진단은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라며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 달 조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단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한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어 고맙다고, 한국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러 한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둘은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빅토리아 씨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외국에서 비싼 검사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빅토리아 씨가 간암인 것 같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검사를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스와 저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만일 네덜란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한 것이라면 사실 의료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은 네덜란드에서 오진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스는 의사 선생님에게 추가 검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며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주일 후에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저의 귀국 날짜를 이야기하고 결과를 조금 일찍 받고 싶다고 부탁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귀국 하루 전 날짜에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위해 애써주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의 한국 여행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오진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진료 날짜가 되었고 한스와 저는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보았던 의사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씨는 간암이 아닙니다. 빅토리아 씨의 병은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건 유전에 의해 생기는 병인데 보통 빅토리아 씨 나이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커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멍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빅토리아 씨의 경우 간의 중심 부분에 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아닌 경우 간암으로 오진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지요.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제가 간암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말한 그 병이라면 저는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빅토리아 씨는 살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만 출혈은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간에 멍울이 생겼지만 출혈이 뇌에 생기는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제가 살 수 있다니요.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한스와 저는 손을 맞잡고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귀국할 때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간암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들어갔을 거예요. 네덜란드 의사의 오진에 화가 났지만 만일 그 오진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일도 없었겠지요.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제가 26의 나이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한스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과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한국 정말로 감사합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국 여행을 온 빅토리아와 한스 씨. 한국에서 새 삶을 선물 받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세계다 채널에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들을 주변 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